자기계발의 조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가 자조를 유발합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지난한 일상을 버텨내는 중입니다. 자조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계발의 조언을 따라서 모두가 훌륭해진다는 거요. 불가능할 뿐더러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사람들조차 모두가 훌륭해지는 세계를 감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훌륭하다는 기준조차 주관적인 형용의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자기계발의 조언 대부분은 사람을 가능한 한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묘하게 따라갑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의 진행을 맡은 김효진 PD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끔 들리십니까?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 언제나 가장 붐비는 곳 자기계발 코너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까닭모를 허탈감 같은 게 스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30분 책 읽기 매주 수요일에는요,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오늘 모실 책 전문가께서 앞서 말씀드린 자기계발에 관한 신간을 한 권 들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이분이 어떤 책을 일독 권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 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매주 수요일,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초대 손님입니다. 정말 바쁘시고요. 정말 시간 내기 힘드신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수요일 코너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동아시아 출판사의 박현경 주간님 모셨습니다. 주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가지고요. 새로운 개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깨알 같은 축하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수요일마다 네. 좋은 책, 좋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자기계발서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런 비판 언젠가부터는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가 이 붐을 넘어가지고 거의 뭐 범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속도를 따라잡는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언제부턴가는 이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계발서 얘기를 저도 오프닝에 해봤고 주간님께서도 그거하고 관련된 신간을 한 권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어떤 책입니까? 제목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로서 자기계발서 권하는 사회의 허화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주제는 거대한 사기극. 제목이 거대한 사기극이고요. 제목이 거대한 사기극. 요즘에 보통 제목 다음에 부제를 다는 게 출판계 유행이거든요. 그것도 트렌드가 있습니까? 제목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제목과 표지에 모든 걸 좀 보여줘서 상품을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제목이 거대한 사기극하면 그냥 음모 뭐 이런 소설 제목 같은데 부제를 보면 자기계발서 권한 사회의 허화실에서 자기계발서를 권하는 사회의 허화실. 허만 다룬 게 아니라 실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이. 출판사는 어디입니까, 주간님? 북바이북이라는 출판사고요. 북바이북. 저자는 이원석 씨인데 책은 지금 8월 30일 며칠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네, 그래서 요번 보통 이제 신간이 나오면 한 주에 네. 그 신문사에 릴리스하는 책들이 200~300권이 되거든요. 신간이 뭐 한 몇천 종이 나오면 그 중에 참고서 이런 거 제외하고 네. 이제 우리 책을 좀 서평에 실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책들이 한 300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다 하나같이 좀 좋은 서평을 실어줬거든요. 물론 논점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런 책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그리고 특이한 게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 신문 서평이 이제 주말에 보통 북섹션이라고 해서 저희 모든 출판계가 책을 보내고 초조함 속에서 기다려요. 우리 책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데 그 기자들 같은 경우 기자분들이 굉장히 문화부 기자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책을 선도하시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네. 자기계발서를 서평에 싣는 기자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신문들은 그나마 좀 경제신문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그 책의 분야가 자기 관리 내진 자기 개발로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분야도 있고 보통 경제 경영서 아니면 뭐 CEO 비즈니스맨 뭐 이런 식으로 단 분야 같은 경우에 다 거의 80%가 자기개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만 달렸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간지 서평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서는 폄하하는 것도 있고 이 책을 양서라고 권하기에 조금 양심상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인문책이나 여러 가지 과학책이나 사회과학이나 사회과학 또 이제 가려서 실는데요. 작년 이맘때 제가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을 이제 출간했었는데 어떤 신문사도 저희 기사를 실어주지 않았었고 심지어는 뭐 광고도 거절당했었거든요. 돈을 내고 광고를 하겠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 부조리를 너무 심각하게 뭐 질타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재벌들을 적으로 삼는 책들은 뭐 낙곰수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책들은 신문사에서 다뤄지지 않고요. 근데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또 자기계발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과 불균형인데 제가 이제 출판 업계에 있다 보니 서점에 이제 그냥 일반 독자들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나 이런 쪽에 뭐 긍정의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리 쪽이든 문학 에세이든 경제경영서든 다 이제 자기계발서의 한 축에 다 이렇게 속해 있는데요. 굉장히 전면 배치돼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 매장에 나가보면요. 그리고 온라인 쪽에도 뭐 신문 서평이나 그 주에 이제 가장 좋은 신간들을 뽑아서 기자들이 노력해서 하지만 뭐 메인에 노출되는 책들은 그런 책 한 절반, 나머지 책들은 잘 팔리는 책인데 그게 자기계발서인 거죠. 근데 그게 독자들의 소구인데 그거를 이제 신문사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외면하고 있는 거고 그 독자들은 그럼 점점 신문을 외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문 서평에 조중동을 포함해서 막 톱 서평을 한 신간이었는데 그 다음 주 판매량이 뭐 서점별 2~3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원하는 책과 신문사나 출판사에서 내고자 하는 책이 방향이 많이 틀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문광부 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하고 교과부에서 같이 발표하는 건데 우수 과학도서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뭐 저희 동아시아 출판사도 2종이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명 훌륭한 출판. 56종 정도 선정됐는데 경쟁률 4대1을 뚫고 근데 한 1년에 지금 4만여 종의 책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그런 거 이제 수상한 거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자기계발서나 이런 쪽을 내지 않고 뭐 양서라고 생각하는 뭐 우수도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일반 독자들한테 많이 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라에서 진행하는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뭐 과학창의재단 과학우수도서 뭐 이런 거에 300~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나마 그런 타이틀이라도 좀 있어야지.
네, 근데 팔리니까 그런 타이틀을 하면 근데 조금 좀 아이러니한 게 예. 그런 쪽에서 이제 뭐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같은 경우에 이제 선정이 되면 우수교양도서 마크를 뭐 찍어준다든지 하고 그리고 그 도서들을 일부 구입해서 뭐 300~400권이나 뭐 많게는 뭐 1000권까지 우수 학술도서는 그렇게 구입을 해주시는데요. 구입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전국 초중고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경영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문화소외 지역 등에 보낸다고 공표하고 있어요. 그런 일반 독자들이 아니고 좀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한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근데 출판사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구매를 해주시니까 좋긴 네. 하지만 계속 어떤 그 욕구에 시달리냐면 우리도 자기계발서 한번 내볼까. 저희 동아시아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내본 적이 없는 출판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고 아무리 뭐 서평을 많이 받고 뭐 방송 쪽에서 좋은 책이라고 얘기를 해도 TV 방송은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출판계가 지금 현재 자기계발서에 매달리는 이유는 독자들이 원하기 때문이고 네. 근데 이제 너무 그게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그 책에 한 달에 일주일에 출간된 300종 정도의 신간 중에서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에 나가보면 자기 개발서만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잘 팔리니까 또 전면 배치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해서 그 자기 개발서가 권하는 여기서 이제 자기 개발은 이 저자가 명명하기를 셀프 헬프다, 스스로 돕는다, 자조다. 셀프 헬프, 자조. 예,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거는 사기극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굉장히 스트럭처를 잘 짰어요. 보통 이제 자기계발서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지 이분은 실제로 본인이 어릴 때부터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이게 쓸모없었구나라고 느끼고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저는 이제 출판 쪽에 있으니까 자기계발서의 장점을 출판 편집자로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책을 잘 씁니다. 저희가 자기계발서 만들려면 아마 저희 잘 못 만들지도 몰라요. 이게 보통 좋은 책이라고 하면은 구조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이 있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뭐 주요 본론은 뭐고 이런데 그 자기계발서는 원 컨셉 원북입니다. 그게 원래 저희가 책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인데 그 제목이 모든 걸 다 말해줘요. 그거를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다른 막 예를 들어가면서 한 가지 얘기를 세뇌를 시키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자기계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면 결국은 남는 거는 제목밖에 없는데 읽는 내내 재밌게 읽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책이 좋은 책인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잘 만드는 거죠. 편집자들이 책을. 그렇게 어려운 책을 제목 하나를 가지고 300~400페이지 책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좀 일반 출판사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요. 네, 기술적으로. 예. 근데 그런 책은 이제 결국은 알맹이가 없는데 이제 독자들도 이 책을 사서 읽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약자들을 갉아먹는 이런 책들이 자기계발서다. 그 이유는 자기계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그 국가나 학교 또는 기업이 담당해야 될 몫을 개인에게 셀프헬프라는 어떤 모토로 다 떠넘기고 있다. 뭐 민영화니 사교육이니 비정규직이니 스스로 노력해서 왜 올라가지 못해? 아니면 올라가다가 막 부딪혀서 아프면 힐링이라고 얘기하면서 괜찮아. 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야. 네, 그래서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생각한 거 뭐 좀 다르게 얘기하긴 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 주도형, 몰입형, 공부의 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뭐 창의적이 되라라든지. 근데 지금 주입식 교육과 함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스스로 본인을 동기부여를 해서 뭐 힐링까지 해가면서 창의적인 인간이 되고 몰입적인 인간이 돼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인한테 떠넘긴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해야 될 일을 또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 약자들인 학생이나 뭐 직장인이나 여자나 이런 사람이 약자인데 이 책에서 이제 주로 약자들이 자기계발서에 소구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이자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CEO가 되고
없잖아요. 그럼 CEO들이 읽는 책이라든지 이제 네네. 요즘엔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셀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년 CEO들이 휴가철 읽는 도서를 몇 종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에 선정되기 위해서 출판사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요. 왜냐하면 CEO들이 보는 책이라고 발표하는 순간 엄청난 판매를 일으키고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기자들한테도 엄청 작업하겠네요. 출판사들이 작업합니다. 저희도 출판사들이, 이제 거기에 일단 추천하기 위해 도서를 보내야지 CEO들이 보고 이제 추천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책을 뭐 보내면 엄청 많이 보내는 어떤 출판사 7,000권을 썼다는 경우도 있어요. 세리에 당첨되기 위해서. 당첨. 네. 진짜 말 그대로 당첨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네요. 그 중에 제 반은 경제경영서고 반은 인문서인데 예. 경제경영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계발서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CEO가 읽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 책을 읽으면 CEO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CEO를 꿈꾼다면 세리 CEO 추천 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과열돼서 최근에는 세리 쪽에서 선정은 하되 뭐 언론 쪽에 노출은 하지 않고 자기네 자체 사이트에서만 발표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다가가기 조금 어렵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과열 현상 같은 것들은 다 어떤 그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CEO가 되든지 아니면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뭔가 스스로 발전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러지 않으면 뭐 그 모양 그걸로 계속 산다. 네, 학생들한테는 뭐 이런 뭐 계속 어떻게 학교에 뭐 대학에 좋은 데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상사한테 잘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뭐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그 정치 게임 같은 거 뭐 그 일반 기업 그 회사 내에서 정치 게임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저자가 통렬하게 뭐 에필로그에 쓰긴 했지만 마음 많은 CEO인 노예가 되는 법인 책인 것이죠. 실제로 그 책을 읽는다고 내가 CEO가 되는 게 아니고 CEO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책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만 CEO인 노예가 되는 법. 철저한 노예. 이원석 저자의. 네네. 그 이제 에필로그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데 이제 저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아예 읽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그 신문 서평에 갈립니다. 이제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모순을 개인에게 떠넘겨서 이런 거대한 사기극이고 이제 그 약자들이 거기에 자기계발서에 피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세상에 네 인생에 바뀔 거라는 허황된 꿈을 버려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면 조선일보나 이제 뭐 동아일보나 이제 이쪽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문 서평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자기계발서 책을 안 다루니까 아무리 좋게 서평을 써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가 서평을 써도 독자들한테 가닿지 않는 서평은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계발서 자체는 아니지만 그걸 다룬 책이니까. 근데 이 책을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신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뤘냐면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뭐 신비적인 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거를 도와주는 자기계발서는 좋다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완전히 다르네요. 아니 그 내용이 있긴 해요. 있긴 해요. 책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예를 들면 정리하는 힘, 뭐 메모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분명히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책을 읽어서 정리하는 힘이나 메모하는 힘을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스스로 자기계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계발서가 지금 현재 그 없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독자들이 원하고 있고. 돈 되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자기계발이 지금 이번에 한국사가 뭐 필수 과목 됐네 안 됐네 하고 있는데 자기계발을 필수 과목으로 아예 선정해 놓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기계발은 이런 타이틀 아래서 난 자기계발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면 도태되는 나는 강박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계발서 읽을 때 내가 안 읽으면 나만 도태되는 거고 이 책이 뭐 날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위안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저희도 동아시아도 아마 조만간 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출판이 점점 쪼그라들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수 교양 도서만 바라보고 300권, 400권을 바라보고 출판을 지향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뭐 자기계발서라고 해서 네. 하나같이 다 진짜 그 비판에 맞이하는 그런 비판을 해야만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물론 뭐 개중에 진짜 진정성 있는 자기계발서도 있을 테고요. 우리 또 동아시아는 그런 예, 아니, 좋은 자기계발서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고요. 저 내본 적이 없어서. 예. 근데 저자가 특이하게 이제 저는 이쪽에 그 자기계발서를 만드는 쪽이나 아니면 네. CEO들이나 이제 강자들 이나 이제 약자들이 보통 이제 이 책을 소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자들은 논리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예. 하면 돼. 명령을 하거나 난 이런 식이야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약자나 아니면은 좌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 대항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로 무장을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이 거대한 사기극도 이 거대한 그 자기계발서 시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자가. 그 책의 목차를 보면 자기계발의 역사, 자기계발의 담론, 자기계발의 형식, 자기계발의 주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거를 조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의 개념, 사회적 학술적 개념부터 네, 시작해서 역사부터 이게 어디서 기원이 됐고 예. 그리고 담론은 뭐 이건 심리학, 뭐 경영학 여러 가지 뭐 그 모델까지 해서 그리고 자기계발서들의 패턴까지도 네, 뭐 형식은 우화가 있고 자서전이 성공기는 어떻게 다가고 있고 그 예는 뭐고 주체는 세일즈맨 어린이 여성 직장인까지 나눠서 굉장히 그 분석적으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눈물겹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자기계발서가 정말 사탕발림이고 초콜릿 같은 잠깐 동안의 마약 같은 거라는 거는 일반 독자들도 알 텐데 네. 그런 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 자기계발서 시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촘촘한 책을 만든 저자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요. 굉장한 용기가 또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책 책에서 쓰시면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막 이거는 정말 쓰레기다라는 식으로 논조로 가시다가 또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도 필요한 면이 있다 이런 장점은 있다 이렇게 가시고 하는데 결국에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기계발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되어버린 이 사회를 네. 비판하는 책이고요. 그 사회에서 그 사회를 비판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부족해. 그 논리에 휘말려서 예. 내가 자기계발을 못했어. 결국은 자기 개인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 이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잘해가지고요. 다 잘나진다면은 네. 세상이 유지가 될까요? 그 다 잘나진다는 기준은 한 가지로 확정할 수 없겠지만은 그 자체도 그 출발부터 모순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예.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엘리트들이 바라보는 그 자기계발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자기계발서를 보고 바라보는 네. 꿈을 꾸고 있는 그 지점이 다른데요. 네. 엘리트들은 이제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타고난 운명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될 거라는 꿈을 갖는 건 좋지만 네.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소구하는 대상들이 다들 이제 약자들, 사회 약자들이니까요. 강자들은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미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돼서 약자건 강자건 그 자기가 이렇게 자기계발에 본인의 죄책감까지 네. 느끼면서 하는 사회가 아니라 아주 평등한 사회는 될 수는 없겠지만 구조적으로 복지가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런 책은 없어져도 될 것이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원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남는다면 말씀드리겠는데 미국에서 이제 태동됐다 자기계발서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 청교도 그 정신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계발이라는 게 기원이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가 특이하게
나눈 이제 너무나 꼼꼼하게 또 분석을 하셨는데 자기개발을 윤리적 패러다임과 신비적 패러다임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리적 패러다임의 그 대표작으로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예. 짚었고 신비적 패러다임으로 시크릿이라는 이제 빌면이 이루어진다 이런 책인데요. 예. 이제 뭐 둘 다 나쁘지만 신비적인 게 더 나쁘다 뭐 이런 어느 게 더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현재는 긍정과 힐링이 대세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관님. 모든 사람이 네.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예, 그러면은 다 자기가 꿈꾸는 저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예, 뭐 그런 게 좀 지금보다 비교적 많이 가능했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저 옛날 뭐 개발 독재 시대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게. 그 구조라는 거를 뚫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개념 자체가 쉽게 네. 뚫을 수 없는 어떤 거를 의미하니까 네. 거기다가 너 이렇게 개발해서 너 잘나져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그런 것 같고 그 자기개발서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결핍이나 네. 예, 어떤 측면에서는 또 천박한 예, 그런 우리 사회 상이랄까 이런 단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자기계발서는 사기치는 거다 이런 제목을 단 책을 낸 저자 이원석 네. 선생님 참 대단한 분인 것 같네요. 아직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예 아직 뭐 그 박사 학위, 박사 과정에 계신 네,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의 개념부터 자기 개발서들의 패턴까지 네.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요. 네. 예, 왜 그거를 함부로 믿고 쫓아가서는 안 되는지를 통렬하게 네. 적어놓은 그런 책으로 저는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자기개발서를 한 번이라도 읽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동아시아 출판사 박현경 주간님이 강력하게 일독을 권하신 책입니다. 거대한 사기극 이원석 씨가 쓰셨고요. 자기개발서나 자기개발의 의미 또 개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간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